세 번째 이슈는 최요한 경제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1조 5천억 원이 쌓였다는데 예. 이 미국의 파워볼이라는 복권 어떤 건가요? 이게 이제 맨 처음 시작 1988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네. 근데 파워볼로 이름이 바뀐 거는 1992년도부터 바뀌었고요. 네. 근데 그 사이에 룰이 여러 번 바뀌었어요. 아, 네. 9번 바뀌었고요. 최근에 바뀐 거는 그러니까 2015년 10월 4일 날 바뀌었네요. 근데 우리나라 로또랑 비교해 보면요. 네. 우리나라는 토요일 날 오후인가요? 그때 이렇게 저녁에 하는데 그렇죠, 추첨을 하죠. 추첨하는데 미국은 토요일하고 수요일 날 두 번이요? 일주일에 2번 네. 합니다. 그리고 가격도요. 원래 이제 얘기하는 거 한 번 게임에 뭐 $2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수수료도 붙이고 네. 또 플러스 곱하기 2 해가지고 하면 2배 더 받는 뭐 이런 제도도 있고요. 여러 가지 우리나라랑 차이가 좀 많이 있습니다. 아, 그렇겠네요. 예.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1조 5천억 원이나 되는 당첨금이 쌓이게 된 건가요? 이게 지난해 11월 4일부터요. 신의 장난인가 봅니다. 사람 당첨이 안 됐답니다. 신의 장난인가요? 계속 쌓인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2016년 들어가지고 원래 맨 처음 이렇게 보통 이제 미국이란 땅덩어리도 넓고 사람들 많다 보니까 한 번 당첨될 때마다 한 4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480억 수준 정도라고 하는데 그 정도만 해도 엄청난데요? 엄청나죠. 네네. 물론 여기서 이제 세금 다 제하고 나면 한 반 정도 네네. 수령하게 될 텐데 근데 이게 계속 쌓이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도 2016년 들어서 꿈이 생긴 거죠. 네. 저거 한번 당첨되면은 네. 와, 인생이 바뀐다. 근데 지금까지 그 가장 많이 쌓였던 그 당첨 금액이 파워볼하고 쌍벽을 이루는 메가 밀리언스라는 데가 있습니다. 복권이 네. 똑같은데 여기서는 한 5억 8,700만 달러, 네. 우리 돈으로 한 7,800억 정도 쌓인 적이 있는데 네. 이렇게 1조까지 넘어간 적 없어요. 네네. 어마어마한 거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당첨 확률이 우리나라 로또는 몇 분의 몇 1입니까? 800만 분의 1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814만 분의 1이고요. 네. 여기는 3억 분의 1입니다. 3억 분의 1이요. 네, 어마어마하죠. 정말 되게 어렵겠는데요. 예. 그 되기만 한다면 정말 그야말로 정말 말 그대로 로또를 맞는 건데. 겁이 나서. 네. 이 한국 돈으로 1조 5천억 원까지 쌓였는데 예. 이게 세금을 이제 많이 떼나 보죠. 세금 그렇죠. 떼고 나면 얼마인가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는 이제 그 당첨이 되면은 세금 한 번 저는 당첨이 안 돼봐서 모르겠는데 네. 한 30% 이상 떼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기는 일단 그 지역에서 사는 거주자하고 비거주자 별로 또 다르고요. 네. 주별로도 떼가는 것이 그러니까 주별로도 연방세를 떼는 데가 있고 25%, 네. 연방세를 안 떼는 곳도 있고요. 아, 또 다르군요. 예, 다 다르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뉴욕 같은 경우는 8.82% 뗀다고 하고요. 네. 캘리포니아는 또 아예 안 뗀다고 하고요. 다 좋은데요? 다릅니다. 네. 예, 다 다르고요. 근데 이번에 딱 보니까 13억 그 달러를 그러니까 이건 이제 29회, 아니 30회에 걸쳐서 나눠서 이렇게 받을 수도 있고요. 네. 우리나라도 이제 분납으로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꺼번에 받을 수도 있고요. 네네. 한꺼번에 받을 때는 좀 깎이겠지만 네.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세금을 제외하고 현금으로 받는 거 그러니까 6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7,796억 원이랍니다. 7,796원. 예. 96억. 6억 원. 이것만 받아도 사실 엄청난 거액이잖아요. 10분의 1만 예. 줬으면 좋겠네요. 아마 이제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이렇게 계속 기사화가 되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도 좀 관심을 가지실 것 같아요. 예. 그 한국에서도 이 로또 복권 파워볼을 구입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파워볼을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해외 직구 사이트, 직구 대행 사이트를 통해서 구매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미국보다는 상대적으로 수수료가 붙으니까 조금 더 비싸겠죠. 그리고 이건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소위 페이팔로 결제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는 할 수는 있는데 단 이것을 하시기 전에 안전한 사이트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면 되거든요. 확인하시고 하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했다가는 정말 사기만 당하고 예. 나중에 혹시나 당첨이 되더라도 당첨금을 못 받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아예 그 당첨금이 자기한테 오지 않겠죠. 그러니까 정말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는데요. 그 로또 열풍이 불면서 미국 언론에서는 이런 건 주의해라, 강도당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주의 사항까지 보도하고 있다면서요? 문화가 우리나라랑 좀 다르다 보니까 그런 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맨 처음 받자마자
그 뒤에 자기 그 사인하고 네. 주소, 전화번호, 이름 다 적고 그리고 실제로 그 이렇게 적지 않아서 다른 사람이 가져가서 수령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고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강도당하고 살해당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그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익명을 요구하라 그러고 얘기해요. 근데 익명을, 우리나라는 예. 로또를 당첨하면 누구나 다 이름을 가려주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는 주별로 이게 그 이름을 가리지 않고 사람 얼굴하고 이름을 다 보여주는 데가 있고요. 아, 네. 익명을 하는 데가 있어요. 네. 근데 왜냐하면은 익명을 하지 않고 얼굴까지 다 보이는 데는 우리가 로또를 이렇게 투명하게 운용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데가 있고요. 아니면 이 사람이 위험하다 해서 가려주는 데가 있고요. 그래서 익명을 요구하라고 하고요. 그런데 어쨌든 1등 당첨자 44%가 5년 안에 다 탕진한다고 합니다. 그 많이 돈을 받더라도 예. 사실 그걸 탕진하니까 결과적으로는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겠네요. 그럴 땐 재무팀을 구성해서 아우, 정말 세밀한 조언을 해주는 그렇게 상황이네요. 하라고 하더라고요. 예. 자, 우리나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우리나라도 새해에는 로또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는 것 같아요. 원래 연초에 로또가 더 많이 팔린다고 하는데 좀 찾아보니까 올해 연초에 네. 790억 원어치가 팔렸더라고요. 좀 예전에 비해서는 좀 늘어난 수치던데요. 왜 그런 걸까요? 이게 지금 그 2014년 첫 주가 635억 원 팔렸고요. 그리고 2015년 첫 주가 653억인데 조금 늘었는데 이번에 2016년 첫 주에 719억이나 늘었습니다. 여기서 2천 원 제가 들어간 돈이 있습니다. 아, 본인도 하셨군요. 한번 사봤어요. 안 됐죠. 네. 근데 인생 역전이라는 것이 열망이 꼭 불황기 때 잘 팔리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저성장이 고착화되어 있는 상태라고 할 때 서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뭐 재미로 구입하는 분들도 있지만 뭐 이렇게 어디 탈출구가 없으니까 희망이라도 갖겠다 하면서 구매하는 것이 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한국 로또도 800만 분의 1밖에 안 되는데도 이렇게 로또에 기대게 되는 그런 심리가 있나 보죠. 그러니까 워낙 이제 그 로또라는 것은 당첨 확률이 워낙 낮아요. 그렇죠. 안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 본인 입장에선 내가 돈을 주고 사면은 당첨이 되든 당첨이 안 되든 50분의 1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네. 2분의 1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기대는 심리가 굉장히 많죠. 현재까지 지금 우리나라처럼 그 45개의 공을 임의주로 6개 맞히는 거는 네. 이거는 이제 71년도에 미국의 뉴저지에서 맨 처음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로또에 기대는 심리는 어느 직장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월급으로 대출금 갚기도 버거운 현실이다. 네. 그것이 반영된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 그 경제적인 어려움을 약간 로또에 투영시켜서 그렇죠. 그 로또를 사는 순간에 또 즐거운 마음도 있긴 하니까요. 일주일 동안 기다릴 네네.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새해 첫날에 보니까 이렇게 로또도 연초에 들어서 많이 사고, 근데 새해 첫날에 정선 카지노를 방문한 입장객이 역대 최고를 기록을 했다고 해요. 이게 같은 이유일까요? 그렇죠. 지난 3일 날 강원랜드에 따르면요. 새해 첫날 1일 카지노 입장객이 17,614명. 이게 이제 지금까지 최고 기록했던 2010년에 16,000명보다 1,022명 더 많이 들어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6년 만에 카지노 최고 방문객을 갱신을 한 것인데 이거는 여전히 예전보다 점점 가면 갈수록 삶이 팍팍해진다. 일확천금을 노리는 그런 꿈들이 계속적으로 퍼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사실 우려스러운 것이고. 카지노 부분은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고 사실 이렇게 재미로 조금씩 해보는 거야 뭐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만 이렇게 자칫하면 이렇게 불황의 틈을 파고들어서 사행 산업이 좀 번창하고 사행심이 좀 확대될 그런 우려도 있겠는데요. 사실은 그 로또라든지 이렇게 그 여러 가지 국가에서 하는 경마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수익금 가지고 불이웃을 돕는다든지 공공적인 성격의 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런 데도 있지만 물론 이것이 사행심, 그러니까 사행심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막 조장하는 거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로또 번호 찍어드립니다. 뭐 이런 데도 있어요. 네. 회비로 100만 원씩 받는 데도 있답니다. 네. 근데 그거 다 가짜거든.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로또 관계자 측에서 이야기하기를 당첨 번호는 아날로그 기계로 눈에 보이는 것처럼 공이 나와서 하게 되는 건데 그런 거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냥 재미삼아. 그리고 이제 매주 5,000원 이하로 재미삼아 구매하는 것이 낫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TV를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건 어디까지나 재미삼아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경제적으로 좀 어렵고 마음이 힘들면 평소에 안 믿을 것이라도 이렇게 마음이 쏠리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게 마련인데요. 좀 희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네, 그 자칫 희망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도 좀 조심을 하셔야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